자, 이번 시간에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법칙, 그 다음 제2법칙.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인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우리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삼각형 문제를 해결할 때 변이 3개, 각이 3개가 있죠. 그 중에 3개를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 3개를 구하는 문제가 우리가 삼각형을 푸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주보는 각과 변이 알려지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외접 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뭘 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1법칙, 제2법칙이 있는 이유는 제1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2법칙까지 파생이 되는데요. 우선은 그 공식의 형태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자, A, B, C 자,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A라는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어서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H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당연히 뭐 A는 뭐 BH라는 길이와 HC라는 길이의 합이다. 뭐 뻔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점이 C인데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스몰 c, 그 다음에 여기가 B니까 여기를 스몰 b라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 길이와 요 길이, 이 두 길이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요 녀석분의 요 녀석. 자, 뭡니까 요거? 요거 분의 요거? 빗변분의 밑변 그러죠. 그죠? 요 코사인입니다. 그러니까 B분의 C분의 BH를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코사인 B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BH라는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삼각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공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빗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밑변이나 높이를 설명을 할 때 밑변은 얘 곱하기 코사인 B고요. 자, 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얘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공식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직각삼각형이 유도가 됐을 때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자,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 그럼 이 길이는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A 곱하기 사인 세타. 요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려면 이런 구조 정도는 정확하게 외워두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이쪽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길이를 내가 압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설명하고 싶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럼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HC, CH 이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게 A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B라는 위치에서 수선을 그어가지고 B를 두 개로 나누어서 구해보더라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이 될 텐데요. 그럼 B라는 녀석은 뭡니까? 그럼 A 곱하기 코사인 C. 자, 여기가 A가 있으니까 BC, CB 그러죠. 그죠? 여기가 이제 B가 있으니까 AC, CA 그렇게 되면 CA. C 곱하기 코사인 A 이런 형태. 그럼 C라는 변의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B 그 다음에 B 곱하기
코사인 A. 자, 요렇게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자, 요것이 코사인 제 1법칙입니다. 자,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코사인 제 1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요 녀석 하나만 잘 기억을 하세요.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수선을 그어서 두 조각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얘를 외워야 되는 거죠. 얘를 외워두시고, 이걸 외우려고 뭐 B 코사인식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요거를 외워두시고, 요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C 곱하기 코사인 B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요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수선을 그어서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A의 길이를 구한다. 이것이 이제 코사인 제1법칙의 개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1법칙은 언제 씁니까? 사인 법칙을 썼는데 특수각이 아니어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어려울 때, 그때 이 코사인 제1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문을 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쪽으로 뭐 이 정도, 여기가 60도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걷는데 요거 45도예요. 자, 여기가 2예요. 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B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여기는 C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여기는 루트 6 정도 이렇게 될까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가기야 당연히 이제 75도가 되겠죠. 내가 모르는 건 요 A라는 길이를 모릅니다. 근데 A라는 길이를 구할 때 선생님 마주보는 각과 변을 다 아니까 이 문제는 사인 법칙 아닙니까? 맞아요. 사인 법칙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번 써보죠. 사인, 이 각이 문제예요. 각이. 75도는 알았는데 사인 75도를 몰라요. 우리가. 얘를 모르니까 그 위에 있는 A를 알 방법이 없죠. 그죠? 아이고 이런. 이건 알아요. 2분의 루트 3. 근데 마주보는 거 루트 6. 이거 알면 뭐합니까? 얘를 모르는데 두 개를.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각이 특수각이면 그러면 가볍게 그냥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특수각이 아니어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인 법칙을 써봤지만 조건이 맞아서 써봤지만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 요 녀석 두 녀석은 특수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 그었을 때 요 길이는 요 각이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각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H라고 불러주면 BH의 길이는 뭡니까? 그러면 2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길이는 BH 더하기 CH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바로바로 그냥 처리해야 됩니다. 2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2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루트 6 곱하기 뭐 루트 2분의 1을 쓸까요? 지울 거 지우고 나면 루트 3 되겠죠. 그죠? 요거 1 될 거고 1 플러스 루트 3.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A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요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언제라 그랬죠?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각이 특수각이 아니어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각을 수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각을 유도해가지고 여러분이 2대 1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B를 이용하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자, 오늘 외웁시다. 빗변의 길이를 알고 각을 하나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설명하는 방법.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 방법으로 우리는 변의 길이를 정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자, 그럼 코사인 제2법칙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유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제1법칙을 보시게 되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 첫 번째 줄에 양변에다가 A를 하나씩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합니다. A. 여기다가 이제 요 A를 하나 곱해요. A. 여기다 A. 여기도 A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제곱 이렇게요. 여기다가는 이제 B를 곱해요. 그럼 B 제곱, 여기가 B, 여기가 B 이렇게 붙겠죠. C를 곱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AB 코사인 C가 여기 한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BA 코사인 C가 같은 거죠. 둘이. 그죠? 그 다음에 AC 코사인 B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A 코사인 여기 있습니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는 BC 코사인 A, CB 코사인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둘씩 같아졌죠. 이 상태에서 내가 맨 윗줄에서 아래에 있는 두 줄을 뺄 겁니다. 빼면 얘도 빼고 얘도 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단. 괄호는 나중에 묶도록 하고.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이 둘이 삭제가 되고요. 이렇게 삭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B제곱에 대해서 똑같이 정리합니다. B제곱은 A제곱 C제곱 2AC 코사인 B. 자, 처음과 끝이 같은 각. 문자가 똑같죠. 그죠? 나머지는 BC, BC가 서로 로테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B를 먼저 쓰건 C를 먼저 쓰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놓고 나머지는 BC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많이 보던 거죠.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완전 제곱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자, 바로 이제 코사인이 붙어 있다. 자, 모양을 기억하실 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코사인 제2법칙은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하는 거냐? 이것은 사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경우, 전부 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다루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사용된다.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제2법칙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코사인 제1법칙은요? 그럼 사인 법칙 땜빵용입니다. 보조도구예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예가 됐는데 특수각이 아닐 때 수선 긋는 거 있죠? 그것이 코사인 제1법칙이고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에는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을 통해 가지고 변의 길이나 각을 구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뭐 두 변과 사이각을 알 때 쓴다, 뭐 아니면 세 변을 알 때 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인 법칙 아닌 경우에 예를 쓴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울 거 정확히 외워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예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문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문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1번 A라는 길이는 6입니다. 자, B라고 하는 길이는 8이고요. 각 A가 이게 30도고요. 그 다음에 각 B가 45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C라는 변의 길이가 얼마냐? 자, 요거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쓰면 되는 겁니까? 무엇을 쓰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30도짜리 A입니다. 예,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 여기가 B. C는 여기겠죠, 그죠? A의 길이는 6입니다. 이게 6이죠. 그 다음에 B는 8. 여기가 8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C의 길이는 얼마인가? 요거 약간 문제 오류가 있네요. 이거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요거는 문제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6으로 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원래는 여기가 4루트 2 그래야 답이 나와요. 자, 요거 한번 교정을 해주세요. 자, 교정합니다. A의 길이는 6이 아니고 얼마다? 4루트 2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 이 삼각형이라는 게 여기가 30도, 45도, 60도 등은 특수각이죠.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몇 도입니까? 30, 75, 이거 105도거든요. 105도라는 각은 특수각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이 각을 사인 값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수직으로 끊어라. 다른 게 아니라 둘로 나누어 구할 거다. 근데 이제 삼각형의 B가 자 2대 1대 루트 3 기억나시죠? 그죠? 얘가 8이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4가 돼야 돼요. 그죠? 45도니까. 그럼 4, 4니까 4루트 2가 맞는 거죠. 이게 4, 4 직각인데 6 되는 경우는 없죠. 네, 그래서 이 4루트 2를 교정을 해주시고, 자,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4 루트 3입니다. 자, 따라서 이때요. 예, C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4 더하기 4 루트 3 이렇게 예,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C라는 변의 길이는 이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B가 8. 자, 각 A가 60도일 때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뭐 뻔하죠. A, B, C. 자, 잘 보세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죠. A 하나, B 하나, C 하나.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스몰 a, 라지 a. 각과 변이 동시에 주어지는 건 사인 법칙. 그렇지 않으면 무슨 법칙? 코사인 제2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 제2 법칙이건 이 법칙이 되면은요. 그것은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스몰 a, 스몰 b, 뭐 라지 a 상관없어요. 각이건 변이건 하나씩밖에 안 주어졌다? 아, 이건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럼 a의 제곱은 이렇게. 자, 내가 구하려는 게 요거니까 그 각 a를 알고 있으니까 요건 코사인 법칙을 쓸 때 a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긴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코사인 a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8 집어넣으시고 64. 자, 10 집어넣으면 요거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0 8 곱하기 10. 자, 코사인 60도가 되죠. 그죠? 이건 2분의 1 지울 거 지우고요. 그럼 이거 80이니까 100을 100에서 빼게 되면은 20 되고 그럼 84인가요? 네, 그럼 A의 길이는 루트 84.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루트 안에 거 정리를 하시게 되면 뭐 2루트 21 정도 나오겠는데 그것이 이 스몰 a의 값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코사인 제1법칙과 2법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뒤쪽의 연습 문제 중에서 필요한 문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연습 문제 1번에 1번 A의 길이가 13, B는 8, C는 7. 자, A 하나, B 하나, C 하나 줘졌기 때문에 이것은 코사인 제2법칙을 쓴다. 이제 바로 구별이 돼야 되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이 변이 좀 길기 때문에 둔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8 정도 된다고 보고요. 여기가 7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가 13이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A고요. 요게 A고, 여기가 B고, 얘가 C죠. 그럼 여기가 이제 라지 C, 여기가 라지 B, 라지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이거 보고 싶은 거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13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다 넘겨버리시면 되죠. 그죠? 자, 13의 제곱이 169. 그 다음 8의 제곱이 빼기 64. 7의 제곱 마이너스 49는 2 곱하기 8 곱하기 7. 요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네요. 네, 코사인 A 이렇게. 169 빼기 64, 49. 이 빼면 얼마 나오나요? 일단 49부터 빼게 되면은 120. 120에서 얘 빼게 되면 56인가요? 네, 5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A. 7, 8, 56이니까 지워버리게 되면 코사인 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자, 이제 요 느낌 오시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A 어떻게 찾죠? 우리 삼각 방정식 풀 때 원 그려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서 코사인이기 때문에 요 각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X좌표가 1인 점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봅니다.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런 각을 찾는다면 우리는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2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원점과 이어서 생기는 요때 요 각, 그 다음에 요 각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삼각형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180도를 넘어갈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녀석이 정답이 될 텐데 요때 여러분이 이제 반지름 길이가 2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높이는 루트 3이고
그렇죠?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각도는 12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A는 120도이다. 자, 이렇게 코사인 값을 정확히 알게 되면 특수각 정도는 우리가 이제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말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죠. 이 문제에서 이제 최대 가게 크기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변의 길이가 길어지면 각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 대응하는 대각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각이라고 하는 각은 얘가 둔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A라는 각이 최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문제도 답은 똑같이 그냥 120도가 되는 건데 물음을 좀 다르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세 번째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변 A의 길이가 2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각, B라는 각, C라는 각이요. 3대 4대 5 이렇게 B가 나왔네요. 요거는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세 각의 합이 180이죠. 180도를 3대 4대 5로 분할을 합니다. 전체 각을 우리가 12등분해서 3개가 A가 되는 거다. 12분의 3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 A라는 것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180도에 12분의 3, 4분의 1이니까 이건 45도. 각 B는 180도에 12분의 4니까 이건 60도. 각 C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75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럼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조건이면 이것은 뭐다? 일단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그 C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인 법칙을 적용하세요. 사인 A 45도 분의 스몰 a니까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사인 B. B라는 각이 지금 60도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B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C라는 녀석은 75도입니다. 사실 이 75도 우리가 외우지는 못해요. 옛날엔 다 외웠어요. 뭐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다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는 게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일단 B를 잡아내요. 그리고 얘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사인 법칙 땜빵용 하나 있다 그랬죠. 누구? 코사인 제 1법칙. 그 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선을 그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잡아내겠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이제.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2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은 B 곱하기 요거는 2분의 루트 2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B라는 길이가 루트 6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B는 루트 6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각이 45도, 60도, 75도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으로 제가 45도를 잡겠습니다. 여기가 각 A입니다. 45도. 각 B가 60도니까 요 정도 될까요? 이렇게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 75도 되겠죠, 그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B의 길이가 아까 얼마 나왔죠? 루트 6 나왔나요? 루트 6. 그 다음에 이쪽 길이가 2로 주어졌죠. 그냥 다른 거 안 합니다, 우리. 그냥 공식 외우고 뭐 하고 하지 말고요. 수선 딱 그어주시고. 여기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그 다음에 2대 1대 루트 3. 그러니까 다시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거 루트 3이 돼야 정상이고요. 여기는 1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루트 3 돼야 45도, 45도 직각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C라는 각에 마주보는 변 C는 길이가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 길이를 설명을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변의 길이 자, 얘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외워놓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 3번을 풀어볼 텐데요. 자, 이것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꼴을 이야기하라. 삼각형의 꼴이라고 하는 건 몇 개 없어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렇게 이제 이름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럼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삼각형. 그러니까 그냥 삼각형은 답이 될 수 없죠. 삼각형의 꼴을 이야기하라. 그냥 삼각형.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꼴을 묻는 문제는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 이게 정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A하고 B하고 C하고 다 똑같으면 정삼각형이 됩니다. 이게 정삼각형이고요. 이등변이라고 하면은요, A는 B 또는 B는 C 또는 뭐 C는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직각삼각형이면은 매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골손님. 뭐예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러면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변과 변 사이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삼각형의 형태를 파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변과 변 사이의 길이가 같냐 다르냐 어떠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3 때 이제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잖아요. 이게 압권이죠. 직각 삼각형임을 얘를 딱 보고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 주어지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은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각과 각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코사인 A, 코사인 B 이런 게 이제 각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사인 법칙도 배우고 코사인 제2법칙, 1법칙 이거 다 배웠는데 삼각형을 푸는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모르는 각이나 모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이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죠. 그런데 삼각형의 꼴을 묻는 문제, 이 꼴을 묻는 문제에서도 얘를 적용을 하는데 그때 방향이 각에 관한 식을 변과 변 사이의 관계식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예를 들어서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누구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각의 모양을 변의 모양으로 라면.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유도할 때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다라는 세 개의 등식을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씩 해주세요. 사인 A분의 A는 2R이니까 그러니까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니? 그럼 2R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2R분의 A로 교체를 하라. 즉 사인 A를 2R분의 A로 모양을 이렇게 바꿔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R은 어떻게 할까요? R은 지워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A 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코사인 제2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A의 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코사인 A가 지금처럼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럼 코사인 A는 다 넘겨버리면 되죠.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코사인 A는 뭡니까? 그럼 코사인 A는 자, 편안하게 넘기십시오. 넘기시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가 좀 귀찮으니까 넌 1, 2 가고 넌 1, 2 넘어오세요. 그러면 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고요. 일단 2BC가 들어가요. 얘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복잡한데요? 괜찮아요. 많이 지워져요. 그리고 이 모양 가만히 보시면 제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삼각형의 꼴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 변과 변 사이의 관계,
요거로 이제 유도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하는 놈은 요렇게 바꿔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코사인이라고 하는 놈은 자,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런 형태로 바꿔줘라. 네,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줘요? 자, A 곱하기 자, 코사인 A 뭐로 바꿔요? 요거로 바꿔요. 요거로. 자,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그 다음에 B 곱하기, 자, 코사인 B는 뭐로 바꿔요? 자, 코사인 B니까 여기가 2AC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가 2AC. 자, 여기는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B제곱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정리 좀 해볼게. 양변의 분모에 보니까 2가 있어요. 2 지워집니다. 자, C도 있죠. C도 지워집니다. 그럼 분모에 남아있는 B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의 B를 곱하고, 이 분모에 남아있는 A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의 A를 곱해야 됩니다. 양변의 A와 B를 곱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A의 제곱이 되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자, 요것은 얘는 지워지고 얘가 B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전개. 자,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은, 자, A제곱 B제곱, 여기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자, 똑같은 거 지워버립시다. 누구 A제곱 B제곱 지워지네, 그죠? 자,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B제곱 C제곱을 이쪽으로 넘길까요? 자, 넘기면, 자, 판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4제곱에, 자, 요거 넘어갑니다. B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자, 다 넘어갔죠? 0. 요렇게를 두 개를 C제곱으로 묶어주시고, 자, 요 두 녀석을 우리가 또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C제곱 C제곱 두 개 묶어주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괄호치고 C제곱. 자, 요거는 괄호를 묶었을 때 A제곱, 4제곱 빼기 B 4제곱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에 요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이렇게 공통으로 묶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바로 쳐주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갖다 풀어주면 마이너스가 되겠네. B제곱까지. 자, 끝났습니다. 자, 요 녀석이 0이거나 얘가 0인데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0이 된다는 건 뭐냐 이거죠. A와 B가 같다. 그럼 뭐예요, 그럼? 2등변 삼각형.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얘가 0 된다. 이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예, 각시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그래서 답이 두 개네요. 예. A는 B인 요건 2등변 삼각형. 요게 하나 가능하고요. 또는 각시가 90인 직각 삼각형. 예,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 답이 지금 저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두 개가 있다. 예,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배 sin A, 코사인 B는 sin C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것도 볼 것도 없어요. sin A 보이시면 바로 그냥 2R분의 A. 자, 코사인 B 보이시면 2AC분의 요거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는 2R분의 C. 자, 2R은 가볍게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하고 2하고가 지워지니까 결론, 이거 좀 C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 지워지면 결국에는 A는 B인 2등변 삼각형. 간단하게 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게 되면 이제 좀 귀찮을 수는 있죠. 식 차수가 올라가게 되면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모양이 복잡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리할 수만 있다면 그럼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거는 sin A의 제곱. sin A의 제곱. 그 다음에 옆에 탄젠트 B라고 되어 있네요. 탄젠트 B는 sin B의 제곱. 그 다음에 탄젠트 A.
자, 해서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A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B분의 사인 B, 그 다음에 이쪽은 사인 B의 제곱, 코사인 A분의 사인 A. 양쪽에 있는 거 하나씩 지우면 되겠죠. 그죠? 자, 사인 A 지워버리시고 하나 지워. 사인 B 지우고 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 분모에 있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시고, 분모에 있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는 올라가서 사인 B 코사인 B. 자, 요거는 이제 2R분의 A가 될 것이고, 얘는 A니까 2BC분의 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공식을 구사할 수 있게 요건 조금만 훈련하시면 됩니다. 2R분의 요거는 B, 코사인 B니까 2AC분의 그러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2R 날려버리시고요. 요 2자도 날려버리시고요. AC, BC니까 자, C도 양변에 똑같이 곱해준다 그러면 C도 날라가겠죠. 그죠? 네, 그럼 양변에 또 이제 A하고 B가 남았네요. 양변에 A와 B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A제곱,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역시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같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문제에도 마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도 한번 처리합니다. 자, 2배의 BC 코사인 A, A 제곱 나와 있는데요. 얘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바로 쳐주고 BC 2B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바로 쳐주고 AB, BC, CA는 0이다. BC 지워주시고요. 2도 전개를 해서 지울게요. 지워지면서 2가 곱해져야 되거든요.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 2A제곱. 이건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A제곱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녀석이 요거 이제 쫙 없어지고 이제 A제곱이 하나 남게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것씩 잊어버린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 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 인수분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공부하던 식인데요. 이것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자, 요걸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요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 B제곱부터 먼저 쓸까요? 2B제곱,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곱이 두 개씩 있죠. 그죠? 이것은 2분의 1 괄호 열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2BC C제곱. 이렇게 이제 A제곱, B제곱을 하나씩 끊어낸 다음에 가운데 2AB, 2BC, 2CA를 집어넣습니다. 는 0이다. 그 다음에 요렇게를 우리가 묶어버리면 요거는 A 빼기 B의 전체 제곱, 그렇죠? B 빼기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 결론적으로 제곱 다 더해가지고 0 되는 거니까 뭐겠어요? A는 B and A는 B는 C 그리고 C는 A. 결국엔 A, B, C가 모두 다 같죠. 그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보면 이것은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의 어떤 그 문제들을 지금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을 푸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의 꼴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삼각형을 푸는 문제에서는 큰 줄기가 자, 마주보는 각과 변을 알려주면 사인 법칙, 그렇지 않으면 코사인 제2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의 형태를 파악하는 문제는 항상 변과 변 사이의 관계로 유도한다. 이때 sin a는 2r분의 a,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빼기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사인 법칙의 응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